안녕하세요. 커넬학원에서 이재혁 선생님과 함께 고1, 2 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기 중에 국어를 어떻게 공부할까, 그리고 저희 수업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학기 중 국어학습법. 국어의 핵심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독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어 공부는 스스로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수능입니다. 수능 대비 언제 시작하죠? 보통 수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많은 학생들이 시기를 놓칩니다. 1, 2학년 때 내신 공부 열심히 하다가 3학년이 되어서야 이제 부랴부랴 수능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1, 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3학년 때 쫓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학교를 쓸 때 내신을 잘 받아놓고도 최저를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 2학년 때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매일 한두 지문씩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두 지문씩 읽는 거죠. 왜 그러냐? 독서는 읽는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낯선 글을 무작정 읽으려고 하면 읽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매일매일 한두 지문씩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요 고전작품의 현대어 풀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고전을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어휘가 어렵고, 그리고 단어의 형태가 지금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현대어로 풀이하고 어휘들을 정리하고 해야 낯선 작품을 보고도 이제 당황하지 않고 작품을 이해하고, 그리고 많이 본 작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단어들은 예전에 본 적이 있어. 그러면은 그 단어로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 작품은 현대어 풀이 연습을 하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현대문학의 경우 낯선 작품들을 스스로 두려움 없이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여러분이 아는 작품이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에 나올 확률은 아주 희박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낯선 작품을 두려움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독해 연습을 할 때 있잖아요. 내 스스로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현상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읽는 연습을 평소에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수능 공부는 무엇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바로 기출입니다. 1학년 전국연합, 2학년 전국연합, 그리고 3학년 평가원 수능, 요 기출 문제들을 정리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작품, 한 지문,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신에도 수능에도, 어쨌든 내신도 마찬가지, 글을 읽는 능력을 물어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내신입니다. 자, 내신은 재학생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입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좋은 내신을 받아 놓으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최저를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신이 베이스가 되는 수시에서 좋은 내신은 좋은 학교로 가는 길이겠죠. 그래서 내신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이 연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내신의 지문은 공식, 연계는 적용.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국어는 공식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수학처럼 이 공식에 대입하면은 문제가 풀려,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 공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죠. 그죠?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니, 안 배운 게 낫다. 그죠? 맞아요. 연계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윤동주의 시를 배웠다, 윤동주에 대해서 배웠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연계작품에 적용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윤동주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연계작품, 다른 윤동주의 시에서 어떤 특징이 나왔는지 이것을 찾아내고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계의 기준은 뭐다? 바로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문들이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낯선 연계 작품이 뭐가 나올까? 이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신을 어떻게 꼼꼼하게 공부해서 이것을 다른 데 적용할까? 늘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선택지의 근거를 따져가며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모든 답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죠? 막연하게 감으로 찍는다. 이런 거는 정답을 찾기가 많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선택지의 근거를 따져가며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거를 찾아서 적고 이 근거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력 훈련입니다. 저희 수업을 하다 보면 내신 수업에서 이제 내신을 대비할 때 뭐 파란 줄로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요거의 의미는 무엇이야,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무엇이야, 여기에서 인물의 심리는 뭐야, 뭐 이렇게 계속 이제 필기를 하잖아요. 필기하고 암기하는 것, 거기는 기본 점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느냐? 스스로 생각하고 근거를 찾고 납득하고 납득이 안 되면 다시 생각하고 이런 사고력을 길러야 근거 찾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내신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자?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력 훈련을 하자라는 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심야하다 국어는 학기 중에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떤 수업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지 확인해 볼게요. 자, 저희 수업의 구성은요. 자, 첫 번째, 철저한 개념학습이에요. 개념학습.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반복적인 적용학습. 유사 예제를 통해서, 아까 연계 얘기를 했는데 연계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거죠. 유사 예제를 통해서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연습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휘력 테스트와 함께 문법 테스트를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휘력을 습득하고 문법 개념을 체화하는 거예요. 문법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이해를 한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짜 뭐 알파벳을 다시 묻지 않듯이 문법 같은 경우도 알파벳처럼 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문법 개념을 매주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별 취약 유형 보충. 네. 개인별 취약 유형을 보충한다. 잠깐만 끊어서 할게요. 네. 개인별 취약 유형을 보충한다라는 거. 저희 방학 동안에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클리닉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습 코칭 클리닉을 진행했습니다. 개별적인 멘토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해주고 이것을 풀어온 다음에 제가 이제 보면서 이 학생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좀 자주 반복적으로 틀리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하고 이 지문을 읽을 때 중요한 핵심 개념 같은 것들을 전달해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개학 이후에도 수업 전후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제 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자, 내신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능과 내신, 이 중에서 1, 2학년 때 아무래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내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좋은 내신을 받으면은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가 좋아요. 그러면은 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폭은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 대비 꼼꼼히 진행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저희 내신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등급 내신의 비법, 심의하다 내신 대비. 자, 학교별 반편성. 네, 당연하죠. 학교별. 교과서가 같다고 그러더라도 학교별로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반편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신 대비 3단계 프로젝트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저희는 교사용 교과서를 학생들한테 모두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용 교과서로 1차적인 수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학교본 프린트 내용을 바탕으로 프린트를 분석하고 내용을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저희가 문제로 쓰는 것들은 이제 대치동이나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학교들의 기출들을 뽑아서 엄선된 문제들로 학생들을 지도하고요. 거기서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가원 교육청 기출을 정리해 줍니다. 내신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문법, 그리고 이제 문학 부분, 이런 파트에서 이제 기출로 나왔던 문학들, 당연히 기출 문제들로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해서 이제 평가원 문제들, 평가원 교육청의 문법 문제들 있잖아요. 이것을 풀립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이제 문제들을 출제할 때 쓰는 것들이 이제 평가원 교육청 기출을 사용하기 때문에 얘를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마무리로 평가원 교육청 기출을 정리해서 풀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학교별 기출 유형에 맞는 내신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시험 2주 전에 요 내신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이게 성적이 되게 재밌는 게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랑 학교 성적이랑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은 미리 시험을 보고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70점이 맞았다.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험 전에 학교별 기출 유형에 맞는 내신 모의고사를 실시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이제 내신 대비를 진행합니다. 저희 학교별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평택고, 신안고, 한강여고, 한강고, 비전고, 우선 이렇게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이 시간표에 없는 학교들은 상담실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수업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